안녕하세요, 조 작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자녀가 한 3학년 정도 되는 시점부터 아이의 공부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올라온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만 해도 정말 예쁘게 보이던 아이들이 공부라는 이 단어 하나가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조금씩 뭔가 성에 차지 않고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것들이 보이게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부모님들도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가 혹시 뒤처지지 않을까? 내가 충분히 안 도와줘서 그런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아이들을 부득이 채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을 만나보면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뭘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막 하기 싫은 것도 아니고 선생님 저는 공부가 태어날 때부터 싫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언제 공부가 가장 하기 싫냐고 물어보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엄마가 숙제 안 해? 라고 물어보면 정말 있던 마음도 사라진다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양쪽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공부하면서 진짜 뭘 어려워하고 뭘 힘들어하는지를 좀 잘 알지 못하시는 게 그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원래 1000명이 넘는 중고등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학습에 대해서 상담하고 코칭해주는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거기에도 본질적인 솔루션을 좀 찾아보려고 소위 시험 공부의 마스터들을 인터뷰하면서 공부 마스터 플랜, 압축 공부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이 원팀이 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부를 가로막는 그 벽들을 하나씩 깨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채널에서 아이들이 부딪히는 공부의 벽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들, 책을 쓰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자주 만나는 공부의 벽을 넘어서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영상을 통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문제집을 풀면 과목별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과목만 풀고 그렇게 되는데 별로 안 좋아하는 과목을 풀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은 제가 중고등학생들한테 지금까지 한 530번 정도 들었던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하면 부모님들 뭐라고 답을 해주시나요? 세상에는 말이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야. 아무리 네가 영어 잘해봤자 수학 못하면 대학 못 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아이들이 듣고 와,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엄마 말대로 해야지. 생각하고 행동할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알거든요. 좋아하는 거 잘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 공부하면서 아이들은 느낍니다. 나 지금 부족한 수학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수학을 정말 싫어하고 역사하고 영어를 그나마 좋아해서 항상 역사, 영어 성적은 꽤 잘 나오는데 수학은 진짜 너무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수학을 못하는데 수학을 싫어하니까 수학을 더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수학은 더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학을 더 싫어져서 수학을 더 안 하게 되는. 이 출구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못하니까 더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더 하기 싫은 이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공부를 떠나서도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다 아실 겁니다. 보통 하기 싫은 일들이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하기 싫은 마음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중요한 일을 미룹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대부분 그 후회를 3년 내내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학생에게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바로 답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은 안 좋아하는 과목 문제집부터 푸세요.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하기 싫은 일이 있고 반대로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냥 재미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짜다 보면 그럴 때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모든 일의 가장 첫 번째 순서에 그 하기 싫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실제로 저도 작가잖아요. 그러면은 책 쓰는 거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글을 쓰는 거. 그러면 언제 제일 먼저 하냐면 진짜 눈 뜨고 양치하기 전부터 글을 한 30분 써요.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실제로 저도 책을 여러 권 쓴 작가지만 지금도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거든요. 왜냐면 내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되게 쉽고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뒤로 미루게 되더라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학이 제가 늘 부족했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제일 마지막에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도 공부의 양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더 못하게 되고 더 하기가 싫어지게 된 거죠. 여기 어떤 핵심이 있냐면 우리가 의지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는 self control이라는 자기 절제력, 자기 조절력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심리학에 있는데 자기 조절력은 기본적으로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 마크 주커버그,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 뭔가 내가 고민을 하고 선택하는 건 인지적 에너지가 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안 하려고 그냥 똑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마크 주커버그 수조 원을 가진 사람인데 안 빨아 입는 거 아니겠죠. 똑같은 옷이 수십 벌 있는 거겠죠. 중요한 거는 여튼 그 인지적 에너지를 줄이는 건데 우리가 일어났을 때가 가장 이게 쌩쌩한 상태예요. 혹은 뭔가 내가 고민을 덜 했을 때가 가장 쌩쌩하겠죠. 왜냐면 에너지를 많이 썼다는 건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하기 싫은 일로 넘어간다? 이건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하기 싫지만 중요하고 어려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설사 다른 일을 빼고서라도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먼저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극단적으로요, 수학을 너무 안 해서 아예 한동안은 다른 과목 공부를 빼버렸어요. 그래야 다른 과목 때문에 공부를 안 했다는 핑계를 못 대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걸 내가 먼저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이제 앞에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걸 했으니까 아, 오늘 공부 나름 많이 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우리는 타협의 행복 회로를 머릿속에서 굴리게 됩니다. 그 행복 회로 그만 돌려야 돼요. 하기 싫고 어렵지만 중요한 것부터 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혹은 좋아하는 과목을 했을 때보다 성취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성취감이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과목, 하고 싶은 과목을 쉽게 더 할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이 돼요. 그 일은 익숙하고 쉬운 일들이거든요. 하기 싫은 일을 뭐 앞으로 당긴다고 해서 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은 시작 자체가 어려운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 공부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 쓸 때 인터뷰했던 학생 중에 행시 최연소로 합격한 친구 있었는데 세상에서 수학이 제일 어려웠대요. 수학의 정석 20문제를 한 번에 앉아서 풀기까지가 너무너무 어려웠대요. 항상 매일 플래너에 X표가 쳐져 있었대요. 못한 날도 있었고 또는 조금 하다가 이렇게 미룬 날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별것 아닌 거였어요.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16번부터 20번 이렇게 계획을 쪼개서 적었대요. 내가 20문제를 다 풀어야지라는 거창한 목표와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을 내가 첫 목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1번부터 5번을 풀어. 플래너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요. 그러면 내가 5개를 풀었네? 소위 말하는 일종의 성취감. 이것 덕분에 6번부터 10번을 풀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했네? 그러니까 다시 11번부터 15번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넘어야 하는 허들을 굉장히 쪼갠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17문제를 풀었어요. 1번부터 20번 플래너에 적혀 있었을 때 내가 17문제를 풀었다.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 계획은 뭐 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계획을 달성하는데. 근데 이제 1번부터 5번, 6번부터 10번, 11번부터 15번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똑같이 17문제를 풀어도 난 뭐 한 거예요? 3개의 성공 경험을 쌓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의 성공 경험이 다음 스텝의 목표를 하게 만들고 그 다음 스텝의 성공 경험이 또 다음 스텝의 목표를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많은 과목을 챙겨야 되고 또 그 안에는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나라는 사람의 용량, 즉 시간은 부족해요. 결국은 그거를 잘 소화하려면 그 거대한 것들을 쪼개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가 하기 싫은 이유는 그 자체가 어렵고 싫은데 내가 너무나도 뭔가를 크게 시작하려고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작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쉽고 익숙하고 멀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과목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아무리 쪼개서 푼다고 한들 그 과정이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 그럴 때 계속 그걸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애초에 상황이 잘못됐어. 근데 아이가 아무리 그렇게 쪼개고 뭘 해도 어렵다? 그 애는 애초에 그 애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지. 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뭐 예를 들면 중2 선행 수학을 나가요. 근데 중2 선행 수학이 너무 어려워. 그 이유는 중1 때 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중2 때 게 어렵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2 때 걸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얘가 되겠어요? 중1 걸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게 진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근데 이거는
반드시 겪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근데 모든 상황이 다 반드시 겪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이 상황의 설정에 애초에 문제된 건 없었는지, 난이도라던가 양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진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애초에 하루에 4시간인데 공부할 수 있는 그 숙제해야 되는 양은 거의 뭐 6시간, 7시간이 나와. 그러면 거기서 애초에 절대로 소화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분량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애초에 소화 가능한 것이냐, 적절한 것이냐를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직접 이런 생각을 좀 하기 어려울 때 부모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저는 부모님들이 결국은 그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로 만드는 핵심 본질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중간에 그 성취감이잖아요. 결국은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이걸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내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이거 내가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저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부모님이 생각하는 목표치의 어떤 난이도의 딱 반으로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이만큼을 기대해도 이만큼 못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가 이만큼 하게 만들려면 지금은 이걸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에 아이가 절반을 하고 재미를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면 이게 조금씩 늘어나서 결국 이만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지금의 불안, 지금의 걱정에 우리가 너무 매몰되기보다는 감정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가 해내야 하는 것이 얼마만큼인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이게 되는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애들한테. 게임을 애들이 왜 좋아하냐면요. 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2가지가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게임을 하는 유저가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요. 이 게임 진짜 쉬워. 이 게임 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게임에서 계속 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럼 계속 레벨이 조금씩 경험치가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올라. 그러니까 쉽고 재미를 느끼니까 우리는 여기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 중독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이게 무조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해, 싫어하는 과목 자꾸 안 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질책하거나 1차원적으로 바로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아이가 나름대로 이것도 결국은 다 잘해보고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아이의 어떤 문제 상황을 바라봐 주시고, 동시에 아이들이 뭔가 이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나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아직은 이제 자리 잡히기가 뭐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아이들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고 이게 문제라고 느끼고 이걸 이렇게 바꿔야지 가능한 거라는 그것을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는 게 저는 자기주도 학습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과정을 아이가 진짜로 본인의 학습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과정으로 바라보신다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또 동시에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적재적소의 지혜들을 함께 나눠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우리 아이들이 흔히 맞닥뜨리게 되는 공부의 벽, 그리고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 또 다른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였습니다.